내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 혹시 나르시시스트는 아닐까요?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그 사람은 과연 변할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수년간 가슴앓이하며 품어온 이 질문에 대해 오늘 깊이 있는 해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심리학 강의가 아닙니다. 어쩌면 당신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관계의 열쇠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잠시만 귀를 기울여 당신의 마음을 흔드는 이 문제의 본질을 함께 들여다보았으면 합니다. 먼저,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본성이 악한 괴물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의 행동 방식은 지독히 파괴적이고 상대방에게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끊임없는 정신적 고통을 안겨주죠. 하지만 그들의 내면 깊은 곳에는 상처 입고 제대로 성장하지 못한 어린아이가 숨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은 왜 그런 파괴적인 방식을 택하게 되었을까요? 해답은 그들의 어린 시절에 있습니다. 어쩌면 그들 역시 나르시시스트 성향의 부모 밑에서 자랐을지 모릅니다. 받아야 할 사랑과 인정을 받지 못하고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묵살당하는 환경 속에서 그들은 한 가지를 배우게 됩니다. 감정은 불필요하고 위험한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이런 환경 속에서 형성된 잘못된 애착 관계는 성인이 되어서도 그들의 발목을 잡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나르시시스트적 감정 회피 콤플렉스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자신의 감정이든 타인의 감정이든 모든 종류의 감정을 피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감정을 마주하는 순간 어린 시절에 봉인해두었던 깊은 상처가 건드려지기 때문입니다. 마치 골마 터지기 직전의 상처를 두꺼운 갑옷으로 가리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누군가 감정적으로 다가와 그 갑옷을 살짝이라도 건드리면 끔찍한 고통이 밀려올 것을 알기에 필사적으로 밀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나르시시스트는 당신 앞에서 결코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 합니다. 감정적인 교감이 필요한 순간이면 오히려 더 냉담해지거나 대화를 차단해버립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들이 세상에서 가장 강하고 어떤 것에도 상처받지 않는 사람처럼 보일 겁니다. 나는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아라는 이미지를 끊임없이 당신에게 각인시키려 하죠.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착각입니다. 사실 당신은 그들보다 수천 배는 더 강한 사람입니다. 반대로 그들은 세상에서 가장 약하고 두려움에 떠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자신의 고통을 마주할 용기가 없어 평생을 도망치고 진실된 감정을 표현할 능력이 없어 상대를 조종하려 드는 것뿐입니다. 이 사실을 마음속 깊이 새겨두는 것이 앞으로 당신이 취해야 할 모든 행동의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르시시스트에 관한 영상을 보면서 혼란에 빠집니다. 이렇게 강하고 잔인하게 나를 통제하는 사람이 어떻게 약하다는 거지?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영상은 당신에게 진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강한 것이 아니라 약하기 때문에 당신을 통제하려는 것입니다. 그들이 사용하는 주된 무기는 죄책감을 심는 것, 즉 길트 트립과 현실을 왜곡하여 당신이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드는 가스라이팅입니다. 모든 잘못이 당신에게 있는 것처럼 느끼게 만들어 상황의 주도권을 쥐려고 하죠. 마치 이솝우와 속여우가 자신이 따지 못한 포도를 향해 저 포도는 분명 실거야라고 자기 합리화를 한 것처럼 그들은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진실을 왜곡하여 스스로를 보호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나옵니다. 나르시시스트가 당신을 대하는 방식을 허락하는 것은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반복하겠습니다. 나르시시스트가 당신을 함부로 대하고 통제하도록 허락하는 사람은 바로 당신입니다.
한 번만 더 들어주십시오. 당신의 행동과 반응이 나르시시스트가 다음번에 당신을 어떻게 대할지를 결정합니다. 이것이 잔인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동시에 엄청난 희망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문제의 열쇠를 당신이 쥐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그들에게 허락했던 것들을 거두어들이기 시작할 때 관계의 모든 판도는 바뀌기 시작합니다. 세상에는 나르시시스트와 놀랍도록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이 비밀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아, 이 사람은 약해서 이러는구나. 내면의 불안감과 상처를 감추기 위해 나에게 공격성을 표출하는 거구나. 이 사실을 이해하는 순간 그들은 더 이상 감정적으로 휘둘리지 않고 나르시시스트에게 허용했던 것들을 하나씩 철회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당신의 파트너가 외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은 엄청난 충격과 배신감에 휩싸일 겁니다. 이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감정적으로 폭발하며 이렇게 소리칩니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넌 원래 그런 인간이었어. 넌 절대 변하지 않을 거야. 하지만 이런 반응은 나르시시스트에게 최고의 먹잇감을 던져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 순간 그들은 나르시시스트적 상처를 입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대신 당신의 그 공격적인 태도를 문제 삼아 역으로 당신을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소리 지르는 것 좀 봐. 내가 어떻게 나한테 그런 식으로 말할 수 있어. 순식간에 외도라는 본질은 사라지고 당신의 잘못된 태도가 모든 문제의 원인인 것처럼 둔갑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여기서 당신은 완전히 다른 게임을 시작해야 합니다. 첫째, 감정을 통제하십시오. 분노가 치밀어 오르겠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평정심을 유지해야 합니다. 둘째, 사실에만 집중하십시오. 나는 이런 내용의 메시지를 보았고 이 사실이 나에게는 매우 큰 상처가 되었어요. 나는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으면 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건지 듣고 싶어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과거의 다른 잘못을 끌어오거나 넌 원래 그래라는 식의 인신공격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현재의 그 사건에 대해서만 이야기해야 합니다. 만약 그가 다 너 때문이야. 내가 나한테 소홀했잖아. 라며 책임을 전가하려 한다면 그 미끼를 물지 마십시오. 대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나중에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 우리가 이야기해야 할 가장 중요한 주제는 바로 이 행동 그 자체입니다. 당신의 이런 침착하고 논리적인 모습, 그들이 통제할 수 없는 단단한 모습을 보는 순간 나르시시스트는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당신의 감정적인 반응을 연료로 삼아 움직이는데 그 연료 공급이 끊겨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 혼란에 빠지고 결국 그 상황을 회피하기 위해 자리를 떠나버릴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가 자리를 박차고 나간다면 그것이 바로 당신의 첫 번째 승리입니다. 당신의 약점을 잡지 못해 도망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몇 시간이든 며칠이든 그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당신에게 다시 다가와 대화를 시도할 것입니다. 당신의 상태를 떠보기 위해서죠. 바로 이때가 중요합니다. 당신은 다시 한번 감정의 경계를 굳건히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미처 끝내지 못했던 그 주제에 대해 다시 이야기하며 명확한 경계를 설정해야 합니다. 앞으로 우리 관계에서 이런 일은 절대로 용납될 수 없어 이 과정을 통해 당신은 관계의 주도권을 되찾아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또 다른 상황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그가 사소한 일로 당신에게 소리를 지르거나 당신을 깎아내리며 지배하려 든다고 합시다.
내가 이 일은 이렇게 하라고 몇 번을 말했어. 당신은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어. 와 같은 모욕적인 말을 퍼부을 때 함께 소리를 지르거나 변명하는 대신 단호하고 차분하게 딱 한 문장만 말하십시오. 저는 이런 어조로는 대화를 이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 감정이 서로 진정되면 그때 다시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 자리를 피하십시오. 이 한마디는 작지만 강력한 경계선입니다. 물론 수십 년간 당신에게 허용되어 왔던 행동이 단 한 번의 말로 바뀌지는 않을 겁니다. 그는 계속해서 당신의 경계를 시험하려 들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일관되게 이 태도를 유지한다면 그는 서서히 깨닫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예전의 방식으로는 당신을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말이죠. 이 모든 과정의 핵심은 당신이 더 이상 그들의 감정 게임에 참여하지 않는 것입니다. 당신의 침착함과 단호함이 그 어떤 비난과 소리침보다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당신이 변하면 그들이 기댈 수 있는 벽이 사라지고 결국 그들 스스로 자신의 내면을 돌아볼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이 변화할 수 있는 유일한 시작점입니다. 당신은 약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모든 고통을 감내하며 해답을 찾고 있는 당신이야말로 누구보다 강한 사람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 채널에 빛을 더해주세요. 당신의 소중한 공유 한 번이 비슷한 아픔을 겪고 있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큰 위로와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모든 걸음에 평화와 지혜가 함께하기. 내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 혹시 나르시시스트는 아닐까요?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그 사람은 과연 변할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수년간 가슴앓이하며 품어온 이 질문에 대해 오늘 깊이 있는 해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심리학 강의가 아닙니다. 어쩌면 당신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관계의 열쇠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잠시만 귀를 기울여 당신의 마음을 흔드는 이 문제의 본질을 함께 들여다보았으면 합니다. 먼저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본성이 악한 괴물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의 행동 방식은 지독히 파괴적이고 상대방에게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끊임없는 정신적 고통을 안겨주죠. 하지만 그들의 내면 깊은 곳에는 상처 입고 제대로 성장하지 못한 어린아이가 숨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은 왜 그런 파괴적인 방식을 택하게 되었을까요? 해답은 그들의 어린 시절에 있습니다. 어쩌면 그들 역시 나르시시스트 성향의 부모 밑에서 자랐을지 모릅니다. 받아야 할 사랑과 인정을 받지 못하고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묵살당하는 환경 속에서 그들은 한 가지를 배우게 됩니다. 감정은 불필요하고 위험한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이런 환경 속에서 형성된 잘못된 애착 관계는 성인이 되어서도 그들의 발목을 잡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나르시시스트적 감정 회피 콤플렉스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자신의 감정이든 타인의 감정이든 모든 종류의 감정을 피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감정을 마주하는 순간 어린 시절에 봉인해두었던 깊은 상처가 건드려지기 때문입니다. 마치 골마 터지기 직전의 상처를 두꺼운 갑옷으로 가리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누군가 감정적으로 다가와 그 갑옷을 살짝이라도 건드리면 끔찍한 고통이 밀려올 것을 알기에 필사적으로 밀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나르시시스트는 당신 앞에서 결코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 합니다. 감정적인 교감이 필요한 순간이면 오히려 더 냉담해지거나 대화를 차단해버립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들이 세상에서 가장 강하고 어떤 것에도 상처받지 않는 사람처럼 보일 겁니다.
나는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아라는 이미지를 끊임없이 당신에게 각인시키려 하죠.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착각입니다. 사실 당신은 그들보다 수천 배는 더 강한 사람입니다. 반대로 그들은 세상에서 가장 약하고 두려움에 떠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자신의 고통을 마주할 용기가 없어 평생을 도망치고 진실된 감정을 표현할 능력이 없어 상대를 조종하려 드는 것뿐입니다. 이 사실을 마음속 깊이 새겨두는 것이 앞으로 당신이 취해야 할 모든 행동의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르시시스트에 관한 영상을 보면서 혼란에 빠집니다. 이렇게 강하고 잔인하게 나를 통제하는 사람이 어떻게 약하다는 거지?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영상은 당신에게 진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강한 것이 아니라 약하기 때문에 당신을 통제하려는 것입니다. 그들이 사용하는 주된 무기는 죄책감을 심는 것, 즉 길트 트립과 현실을 왜곡하여 당신이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드는 가스라이팅입니다. 모든 잘못이 당신에게 있는 것처럼 느끼게 만들어 상황의 주도권을 쥐려고 하죠. 마치 이솝우와 속여우가 자신이 따지 못한 포도를 향해 저 포도는 분명 실거야라고 자기 합리화를 한 것처럼 그들은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진실을 왜곡하여 스스로를 보호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나옵니다. 나르시시스트가 당신을 대하는 방식을 허락하는 것은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반복하겠습니다. 나르시시스트가 당신을 함부로 대하고 통제하도록 허락하는 사람은 바로 당신입니다. 한 번만 더 들어주십시오. 당신의 행동과 반응이 나르시시스트가 다음번에 당신을 어떻게 대할지를 결정합니다. 이것이 잔인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동시에 엄청난 희망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문제의 열쇠를 당신이 쥐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그들에게 허락했던 것들을 거두어들이기 시작할 때 관계의 모든 판도는 바뀌기 시작합니다. 세상에는 나르시시스트와 놀랍도록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이 비밀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아, 이 사람은 약해서 이러는구나. 내면의 불안감과 상처를 감추기 위해 나에게 공격성을 표출하는 거구나. 이 사실을 이해하는 순간 그들은 더 이상 감정적으로 휘둘리지 않고 나르시시스트에게 허용했던 것들을 하나씩 철회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당신의 파트너가 외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은 엄청난 충격과 배신감에 휩싸일 겁니다. 이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감정적으로 폭발하며 이렇게 소리칩니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넌 원래 그런 인간이었어. 넌 절대 변하지 않을 거야. 하지만 이런 반응은 나르시시스트에게 최고의 먹잇감을 던져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 순간 그들은 나르시시스트적 상처를 입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대신 당신의 그 공격적인 태도를 문제 삼아 역으로 당신을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소리 지르는 것 좀 봐. 내가 어떻게 나한테 그런 식으로 말할 수 있어. 순식간에 외도라는 본질은 사라지고 당신의 잘못된 태도가 모든 문제의 원인인 것처럼 둔갑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여기서 당신은 완전히 다른 게임을 시작해야 합니다. 첫째, 감정을 통제하십시오. 분노가 치밀어 오르겠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평정심을 유지해야 합니다. 둘째, 사실에만 집중하십시오. 나는 이런 내용의 메시지를 보았고 이 사실이 나에게는 매우 큰 상처가 되었어요. 나는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으면 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건지 듣고 싶어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과거의 다른 잘못을 끌어오거나
넌 원래 그래라는 식의 인신공격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현재의 그 사건에 대해서만 이야기해야 합니다. 만약 그가 다 너 때문이야. 내가 나한테 소홀했잖아. 라며 책임을 전가하려 한다면 그 미끼를 물지 마십시오. 대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나중에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 우리가 이야기해야 할 가장 중요한 주제는 바로 이 행동 그 자체입니다. 당신의 이런 침착하고 논리적인 모습, 그들이 통제할 수 없는 단단한 모습을 보는 순간 나르시시스트는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당신의 감정적인 반응을 연료로 삼아 움직이는데 그 연료 공급이 끊겨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 혼란에 빠지고 결국 그 상황을 회피하기 위해 자리를 떠나버릴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가 자리를 박차고 나간다면 그것이 바로 당신의 첫 번째 승리입니다. 당신의 약점을 잡지 못해 도망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몇 시간이든 며칠이든 그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당신에게 다시 다가와 대화를 시도할 것입니다. 당신의 상태를 떠보기 위해서죠. 바로 이때가 중요합니다. 당신은 다시 한번 감정의 경계를 굳건히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미처 끝내지 못했던 그 주제에 대해 다시 이야기하며 명확한 경계를 설정해야 합니다. 앞으로 우리 관계에서 이런 일은 절대로 용납될 수 없어. 이 과정을 통해 당신은 관계의 주도권을 되찾아오기 시작한 겁니다. 또 다른 상황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그가 사소한 일로 당신에게 소리를 지르거나 당신을 깎아내리며 지배하려 든다고 합시다. 내가 이 일은 이렇게 하라고 몇 번을 말했어. 당신은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어. 와 같은 모욕적인 말을 퍼부을 때 함께 소리를 지르거나 변명하는 대신 단호하고 차분하게 딱 한 문장만 말하십시오. 저는 이런 어조로는 대화를 이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 감정이 서로 진정되면 그때 다시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 자리를 피하십시오. 이 한마디는 작지만 강력한 경계선입니다. 물론 수십 년간 당신에게 허용되어 왔던 행동이 단 한 번의 말로 바뀌지는 않을 겁니다. 그는 계속해서 당신의 경계를 시험하려 들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일관되게 이 태도를 유지한다면 그는 서서히 깨닫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예전의 방식으로는 당신을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말이죠. 이 모든 과정의 핵심은 당신이 더 이상 그들의 감정 게임에 참여하지 않는 것입니다. 당신의 침착함과 단호함이 그 어떤 비난과 소리침보다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당신이 변하면 그들이 기댈 수 있는 벽이 사라지고 결국 그들 스스로 자신의 내면을 돌아볼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이 변화할 수 있는 유일한 시작점입니다. 당신은 약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모든 고통을 감내하며 해답을 찾고 있는 당신이야말로 누구보다 강한 사람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 채널에 빛을 더해주세요. 당신의 소중한 공유 한 번이 비슷한 아픔을 겪고 있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큰 위로와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모든 걸음에 평화와 지혜가 함께하기. 내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 혹시 나르시시스트는 아닐까요?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그 사람은 과연 변할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수년간 가슴앓이하며 품어온 이 질문에 대해 오늘 깊이 있는 해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심리학 강의가 아닙니다. 어쩌면 당신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관계의 열쇠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잠시만 귀를 기울여 당신의 마음을 흔드는 이 문제의 본질을 함께 들여다보았으면 합니다. 먼저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본성이 악한 괴물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의 행동 방식은 지독히 파괴적이고 상대방에게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끊임없는 정신적 고통을 안겨주죠. 하지만 그들의 내면 깊은 곳에는 상처 입고 제대로 성장하지 못한 어린아이가 숨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은 왜 그런 파괴적인 방식을 택하게 되었을까요? 해답은 그들의 어린 시절에 있습니다. 어쩌면 그들 역시 나르시시스트 성향의 부모 밑에서 자랐을지 모릅니다. 받아야 할 사랑과 인정을 받지 못하고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묵살당하는 환경 속에서 그들은 한 가지를 배우게 됩니다. 감정은 불필요하고 위험한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이런 환경 속에서 형성된 잘못된 애착 관계는 성인이 되어서도 그들의 발목을 잡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나르시시스트적 감정 회피 콤플렉스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자신의 감정이든 타인의 감정이든 모든 종류의 감정을 피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감정을 마주하는 순간 어린 시절에 봉인해두었던 깊은 상처가 건드려지기 때문입니다. 마치 골마 터지기 직전의 상처를 두꺼운 갑옷으로 가리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누군가 감정적으로 다가와 그 갑옷을 살짝이라도 건드리면 끔찍한 고통이 밀려올 것을 알기에 필사적으로 밀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나르시시스트는 당신 앞에서 결코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 합니다. 감정적인 교감이 필요한 순간이면 오히려 더 냉담해지거나 대화를 차단해버립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들이 세상에서 가장 강하고 어떤 것에도 상처받지 않는 사람처럼 보일 겁니다. 나는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아라는 이미지를 끊임없이 당신에게 각인시키려 하죠.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착각입니다. 사실 당신은 그들보다 수천 배는 더 강한 사람입니다. 반대로 그들은 세상에서 가장 약하고 두려움에 떠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자신의 고통을 마주할 용기가 없어 평생을 도망치고 진실된 감정을 표현할 능력이 없어 상대를 조종하려 드는 것뿐입니다. 이 사실을 마음속 깊이 새겨두는 것이 앞으로 당신이 취해야 할 모든 행동의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르시시스트에 관한 영상을 보면서 혼란에 빠집니다. 이렇게 강하고 잔인하게 나를 통제하는 사람이 어떻게 약하다는 거지?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영상은 당신에게 진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강한 것이 아니라 약하기 때문에 당신을 통제하려는 것입니다. 그들이 사용하는 주된 무기는 죄책감을 심는 것, 즉 길트 트립과 현실을 왜곡하여 당신이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드는 가스라이팅입니다. 모든 잘못이 당신에게 있는 것처럼 느끼게 만들어 상황의 주도권을 쥐려고 하죠. 마치 이솝우와 속여우가 자신이 따지 못한 포도를 향해 저 포도는 분명 실거야라고 자기 합리화를 한 것처럼 그들은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진실을 왜곡하여 스스로를 보호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나옵니다. 나르시시스트가 당신을 대하는 방식을 허락하는 것은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반복하겠습니다. 나르시시스트가 당신을 함부로 대하고 통제하도록 허락하는 사람은 바로 당신입니다. 한 번만 더 들어주십시오. 당신의 행동과 반응이 나르시시스트가 다음번에 당신을 어떻게 대할지를 결정합니다. 이것이 잔인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동시에 엄청난 희망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문제의 열쇠를 당신이 쥐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그들에게 허락했던 것들을 거두어들이기 시작할 때 관계의 모든 판도는 바뀌기 시작합니다. 세상에는 나르시시스트와 놀랍도록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이 비밀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아, 이 사람은 약해서 이러는구나. 내면의 불안감과 상처를 감추기 위해 나에게 공격성을 표출하는 거구나. 이 사실을 이해하는 순간 그들은 더 이상 감정적으로 휘둘리지 않고 나르시시스트에게 허용했던 것들을 하나씩 철회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당신의 파트너가 외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은 엄청난 충격과 배신감에 휩싸일 겁니다. 이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감정적으로 폭발하며 이렇게 소리칩니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넌 원래 그런 인간이었어. 넌 절대 변하지 않을 거야. 하지만 이런 반응은 나르시시스트에게 최고의 먹잇감을 던져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 순간 그들은 나르시시스트적 상처를 입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대신 당신의 그 공격적인 태도를 문제 삼아 역으로 당신을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소리 지르는 것 좀 봐. 내가 어떻게 나한테 그런 식으로 말할 수 있어. 순식간에 외도라는 본질은 사라지고 당신의 잘못된 태도가 모든 문제의 원인인 것처럼 둔갑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여기서 당신은 완전히 다른 게임을 시작해야 합니다. 첫째, 감정을 통제하십시오. 분노가 치밀어 오르겠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평정심을 유지해야 합니다. 둘째, 사실에만 집중하십시오. 나는 이런 내용의 메시지를 보았고 이 사실이 나에게는 매우 큰 상처가 되었어요. 나는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으면 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건지 듣고 싶어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과거의 다른 잘못을 끌어오거나 넌 원래 그래라는 식의 인신공격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현재의 그 사건에 대해서만 이야기해야 합니다. 만약 그가 다 너 때문이야. 내가 나한테 소홀했잖아. 라며 책임을 전가하려 한다면 그 미끼를 물지 마십시오. 대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나중에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 우리가 이야기해야 할 가장 중요한 주제는 바로 이 행동 그 자체입니다. 당신의 이런 침착하고 논리적인 모습, 그들이 통제할 수 없는 단단한 모습을 보는 순간 나르시시스트는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당신의 감정적인 반응을 연료로 삼아 움직이는데 그 연료 공급이 끊겨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 혼란에 빠지고 결국 그 상황을 회피하기 위해 자리를 떠나버릴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가 자리를 박차고 나간다면 그것이 바로 당신의 첫 번째 승리입니다. 당신의 약점을 잡지 못해 도망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몇 시간이든 며칠이든 그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당신에게 다시 다가와 대화를 시도할 것입니다. 당신의 상태를 떠보기 위해서죠. 바로 이때가 중요합니다. 당신은 다시 한번 감정의 경계를 굳건히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미처 끝내지 못했던 그 주제에 대해 다시 이야기하며 명확한 경계를 설정해야 합니다. 앞으로 우리 관계에서 이런 일은 절대로 용납될 수 없어 이 과정을 통해 당신은 관계의 주도권을 되찾아오기 시작한 겁니다. 또 다른 상황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그가 사소한 일로 당신에게 소리를 지르거나 당신을 깎아내리며 지배하려 든다고 합시다. 내가 이 일은 이렇게 하라고 몇 번을 말했어. 당신은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어. 와 같은 모욕적인 말을 퍼부을 때 함께 소리를 지르거나 변명하는 대신 단호하고 차분하게 딱 한 문장만 말하십시오. 저는 이런 어조로는 대화를 이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 감정이 서로 진정되면 그때 다시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 자리를 피하십시오. 이 한마디는 작지만 강력한 경계선입니다. 물론 수십 년간 당신에게 허용되어 왔던 행동이 단 한 번의 말로 바뀌지는 않을 겁니다.
그는 계속해서 당신의 경계를 시험하려 들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일관되게 이 태도를 유지한다면 그는 서서히 깨닫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예전의 방식으로는 당신을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말이죠. 이 모든 과정의 핵심은 당신이 더 이상 그들의 감정 게임에 참여하지 않는 것입니다. 당신의 침착함과 단호함이 그 어떤 비난과 소리침보다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당신이 변하면 그들이 기댈 수 있는 벽이 사라지고 결국 그들 스스로 자신의 내면을 돌아볼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이 변화할 수 있는 유일한 시작점입니다. 당신은 약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모든 고통을 감내하며 해답을 찾고 있는 당신이야말로 누구보다 강한 사람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 채널에 빛을 더해주세요. 당신의 소중한 공유 한 번이 비슷한 아픔을 겪고 있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큰 위로와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모든 걸음에 평화와 지혜가 함께하기. 내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 혹시 나르시시스트는 아닐까요?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그 사람은 과연 변할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수년간 가슴앓이하며 품어온 이 질문에 대해 오늘 깊이 있는 해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심리학 강의가 아닙니다. 어쩌면 당신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관계의 열쇠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잠시만 귀를 기울여 당신의 마음을 흔드는 이 문제의 본질을 함께 들여다보았으면 합니다. 먼저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본성이 악한 괴물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의 행동 방식은 지독히 파괴적이고 상대방에게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끊임없는 정신적 고통을 안겨주죠. 하지만 그들의 내면 깊은 곳에는 상처 입고 제대로 성장하지 못한 어린아이가 숨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은 왜 그런 파괴적인 방식을 택하게 되었을까요? 해답은 그들의 어린 시절에 있습니다. 어쩌면 그들 역시 나르시시스트 성향의 부모 밑에서 자랐을지 모릅니다. 받아야 할 사랑과 인정을 받지 못하고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묵살당하는 환경 속에서 그들은 한 가지를 배우게 됩니다. 감정은 불필요하고 위험한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이런 환경 속에서 형성된 잘못된 애착 관계는 성인이 되어서도 그들의 발목을 잡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나르시시스트적 감정 회피 콤플렉스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자신의 감정이든 타인의 감정이든 모든 종류의 감정을 피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감정을 마주하는 순간 어린 시절에 봉인해두었던 깊은 상처가 건드려지기 때문입니다. 마치 골마 터지기 직전의 상처를 두꺼운 갑옷으로 가리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누군가 감정적으로 다가와 그 갑옷을 살짝이라도 건드리면 끔찍한 고통이 밀려올 것을 알기에 필사적으로 밀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나르시시스트는 당신 앞에서 결코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 합니다. 감정적인 교감이 필요한 순간이면 오히려 더 냉담해지거나 대화를 차단해버립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들이 세상에서 가장 강하고 어떤 것에도 상처받지 않는 사람처럼 보일 겁니다. 나는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아라는 이미지를 끊임없이 당신에게 각인시키려 하죠.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착각입니다. 사실 당신은 그들보다 수천 배는 더 강한 사람입니다. 반대로 그들은 세상에서 가장 약하고 두려움에 떠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자신의 고통을 마주할 용기가 없어 평생을 도망치고 진실된 감정을 표현할 능력이 없어 상대를 조종하려 드는 것뿐입니다. 이 사실을 마음속 깊이 새겨두는 것이 앞으로 당신이 취해야 할 모든 행동의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르시시스트에 관한 영상을 보면서 혼란에 빠집니다. 이렇게 강하고 잔인하게 나를 통제하는 사람이 어떻게 약하다는 거지?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영상은 당신에게 진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강한 것이 아니라 약하기 때문에 당신을 통제하려는 것입니다. 그들이 사용하는 주된 무기는 죄책감을 심는 것, 즉 길트 트립과 현실을 왜곡하여 당신이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드는 가스라이팅입니다. 모든 잘못이 당신에게 있는 것처럼 느끼게 만들어 상황의 주도권을 쥐려고 하죠. 마치 이솝우와 소겨우가 자신이 따지 못한 포도를 향해 저 포도는 분명실 거야라고 자기 합리화를 한 것처럼 그들은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진실을 왜곡하여 스스로를 보호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나옵니다. 나르시시스트가 당신을 대하는 방식을 허락하는 것은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반복하겠습니다. 나르시시스트가 당신을 함부로 대하고 통제하도록 허락하는 사람은 바로 당신입니다. 한 번만 더 들어주십시오. 당신의 행동과 반응이 나르시시스트가 다음번에 당신을 어떻게 대할지를 결정합니다. 이것이 잔인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동시에 엄청난 희망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문제의 열쇠를 당신이 쥐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그들에게 허락했던 것들을 거두어들이기 시작할 때 관계의 모든 판도는 바뀌기 시작합니다. 세상에는 나르시시스트와 놀랍도록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이 비밀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아, 이 사람은 약해서 이러는구나. 내면의 불안감과 상처를 감추기 위해 나에게 공격성을 표출하는 거구나. 이 사실을 이해하는 순간 그들은 더 이상 감정적으로 휘둘리지 않고 나르시시스트에게 허용했던 것들을 하나씩 철회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당신의 파트너가 외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은 엄청난 충격과 배신감에 휩싸일 겁니다. 이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감정적으로 폭발하며 이렇게 소리칩니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넌 원래 그런 인간이었어. 넌 절대 변하지 않을 거야. 하지만 이런 반응은 나르시시스트에게 최고의 먹잇감을 던져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 순간 그들은 나르시시스트적 상처를 입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대신 당신의 그 공격적인 태도를 문제 삼아 역으로 당신을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소리 지르는 것 좀 봐. 내가 어떻게 나한테 그런 식으로 말할 수 있어. 순식간에 외도라는 본질은 사라지고 당신의 잘못된 태도가 모든 문제의 원인인 것처럼 둔갑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여기서 당신은 완전히 다른 게임을 시작해야 합니다. 첫째, 감정을 통제하십시오. 분노가 치밀어 오르겠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평정심을 유지해야 합니다. 둘째, 사실에만 집중하십시오. 나는 이런 내용의 메시지를 보았고 이 사실이 나에게는 매우 큰 상처가 되었어요. 나는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으면 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건지 듣고 싶어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과거의 다른 잘못을 끌어오거나 넌 원래 그래라는 식의 인신공격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현재의 그 사건에 대해서만 이야기해야 합니다. 만약 그가 다 너 때문이야. 내가 나한테 소홀했잖아. 라며 책임을 전가하려 한다면 그 미끼를 물지 마십시오. 대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나중에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 우리가 이야기해야 할 가장 중요한 주제는 바로 이 행동 그 자체입니다. 당신의 이런 침착하고 논리적인 모습, 그들이 통제할 수 없는 단단한 모습을 보는 순간 나르시시스트는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당신의 감정적인 반응을 연료로 삼아 움직이는데 그 연료 공급이 끊겨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 혼란에 빠지고 결국 그 상황을 회피하기 위해 자리를 떠나버릴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가 자리를 박차고 나간다면 그것이 바로 당신의 첫 번째 승리입니다. 당신의 약점을 잡지 못해 도망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몇 시간이든 며칠이든 그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당신에게 다시 다가와 대화를 시도할 것입니다. 당신의 상태를 떠보기 위해서죠. 바로 이때가 중요합니다. 당신은 다시 한번 감정의 경계를 굳건히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미처 끝내지 못했던 그 주제에 대해 다시 이야기하며 명확한 경계를 설정해야 합니다. 앞으로 우리 관계에서 이런 일은 절대로 용납될 수 없어 이 과정을 통해 당신은 관계의 주도권을 되찾아오기 시작한 겁니다. 또 다른 상황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그가 사소한 일로 당신에게 소리를 지르거나 당신을 깎아내리며 지배하려 든다고 합시다. 내가 이 일은 이렇게 하라고 몇 번을 말했어. 당신은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어. 와 같은 모욕적인 말을 퍼부을 때 함께 소리를 지르거나 변명하는 대신 단호하고 차분하게 딱 한 문장만 말하십시오. 저는 이런 어조로는 대화를 이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 감정이 서로 진정되면 그때 다시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 자리를 피하십시오. 이 한마디는 작지만 강력한 경계선입니다. 물론 수십 년간 당신에게 허용되어 왔던 행동이 단 한 번의 말로 바뀌지는 않을 겁니다. 그는 계속해서 당신의 경계를 시험하려 들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일관되게 이 태도를 유지한다면 그는 서서히 깨닫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예전의 방식으로는 당신을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말이죠. 이 모든 과정의 핵심은 당신이 더 이상 그들의 감정 게임에 참여하지 않는 것입니다. 당신의 침착함과 단호함이 그 어떤 비난과 소리침보다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당신이 변하면 그들이 기댈 수 있는 벽이 사라지고 결국 그들 스스로 자신의 내면을 돌아볼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이 변화할 수 있는 유일한 시작점입니다. 당신은 약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모든 고통을 감내하며 해답을 찾고 있는 당신이야말로 누구보다 강한 사람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 채널에 빛을 더해주세요. 당신의 소중한 공유 한 번이 비슷한 아픔을 겪고 있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큰 위로와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모든 걸음에 평화와 지혜가 함께하기. 내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 혹시 나르시시스트는 아닐까요?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그 사람은 과연 변할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수년간 가슴앓이하며 품어온 이 질문에 대해 오늘 깊이 있는 해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심리학 강의가 아닙니다. 어쩌면 당신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관계의 열쇠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잠시만 귀를 기울여 당신의 마음을 흔드는 이 문제의 본질을 함께 들여다보았으면 합니다. 먼저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본성이 악한 괴물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의 행동 방식은 지독히 파괴적이고 상대방에게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끊임없는 정신적 고통을 안겨주죠. 하지만 그들의 내면 깊은 곳에는 상처 입고 제대로 성장하지 못한 어린아이가 숨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은 왜 그런 파괴적인 방식을 택하게 되었을까요? 해답은 그들의 어린 시절에 있습니다. 어쩌면 그들 역시 나르시시스트 성향의 부모 밑에서 자랐을지 모릅니다. 받아야 할 사랑과 인정을 받지 못하고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묵살당하는 환경 속에서
그들은 한 가지를 배우게 됩니다. 감정은 불필요하고 위험한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이런 환경 속에서 형성된 잘못된 애착 관계는 성인이 되어서도 그들의 발목을 잡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나르시시스트적 감정 회피 콤플렉스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자신의 감정이든 타인의 감정이든 모든 종류의 감정을 피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감정을 마주하는 순간 어린 시절에 봉인해 두었던 깊은 상처가 건드려지기 때문입니다. 마치 골마 터지기 직전의 상처를 두꺼운 갑옷으로 가리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누군가 감정적으로 다가와 그 갑옷을 살짝이라도 건드리면 끔찍한 고통이 밀려올 것을 알기에 필사적으로 밀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나르시시스트는 당신 앞에서 결코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 합니다. 감정적인 교감이 필요한 순간이면 오히려 더 냉담해지거나 대화를 차단해버립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들이 세상에서 가장 강하고 어떤 것에도 상처받지 않는 사람처럼 보일 겁니다. 나는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아라는 이미지를 끊임없이 당신에게 각인시키려 하죠.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착각입니다. 사실 당신은 그들보다 수천 배는 더 강한 사람입니다. 반대로 그들은 세상에서 가장 약하고 두려움에 떠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자신의 고통을 마주할 용기가 없어 평생을 도망치고 진실된 감정을 표현할 능력이 없어 상대를 조종하려 드는 것뿐입니다. 이 사실을 마음속 깊이 새겨두는 것이 앞으로 당신이 취해야 할 모든 행동의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르시시스트에 관한 영상을 보면서 혼란에 빠집니다. 이렇게 강하고 잔인하게 나를 통제하는 사람이 어떻게 약하다는 거지?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영상은 당신에게 진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강한 것이 아니라 약하기 때문에 당신을 통제하려는 것입니다. 그들이 사용하는 주된 무기는 죄책감을 심는 것, 즉 길트 트립과 현실을 왜곡하여 당신이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드는 가스라이팅입니다. 모든 잘못이 당신에게 있는 것처럼 느끼게 만들어 상황의 주도권을 쥐려고 하죠. 마치 이솝우와 여우가 자신이 따지 못한 포도를 향해 저 포도는 분명 실 거야라고 자기 합리화를 한 것처럼 그들은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진실을 왜곡하여 스스로를 보호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나옵니다. 나르시시스트가 당신을 대하는 방식을 허락하는 것은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반복하겠습니다. 나르시시스트가 당신을 함부로 대하고 통제하도록 허락하는 사람은 바로 당신입니다. 한 번만 더 들어주십시오. 당신의 행동과 반응이 나르시시스트가 다음번에 당신을 어떻게 대할지를 결정합니다. 이것이 잔인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동시에 엄청난 희망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문제의 열쇠를 당신이 쥐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그들에게 허락했던 것들을 거두어들이기 시작할 때 관계의 모든 판도는 바뀌기 시작합니다. 세상에는 나르시시스트와 놀랍도록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이 비밀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아, 이 사람은 약해서 이러는구나. 내면의 불안감과 상처를 감추기 위해 나에게 공격성을 표출하는 거구나. 이 사실을 이해하는 순간 그들은 더 이상 감정적으로 휘둘리지 않고 나르시시스트에게 허용했던 것들을 하나씩 철회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당신의 파트너가 외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은 엄청난 충격과 배신감에 휩싸일 겁니다. 이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감정적으로 폭발하며 이렇게 소리칩니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넌 원래 그런 인간이었어.
넌 절대 변하지 않을 거야. 하지만 이런 반응은 나르시시스트에게 최고의 먹잇감을 던져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 순간 그들은 나르시시스트적 상처를 입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대신 당신의 그 공격적인 태도를 문제 삼아 역으로 당신을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소리 지르는 것 좀 봐. 내가 어떻게 나한테 그런 식으로 말할 수 있어. 순식간에 외도라는 본질은 사라지고 당신의 잘못된 태도가 모든 문제의 원인인 것처럼 둔갑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여기서 당신은 완전히 다른 게임을 시작해야 합니다. 첫째, 감정을 통제하십시오. 분노가 치밀어 오르겠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평정심을 유지해야 합니다. 둘째, 사실에만 집중하십시오. 나는 이런 내용의 메시지를 보았고 이 사실이 나에게는 매우 큰 상처가 되었어요. 나는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으면 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건지 듣고 싶어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과거의 다른 잘못을 끌어오거나 넌 원래 그래라는 식의 인신공격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현재의 그 사건에 대해서만 이야기해야 합니다. 만약 그가 다 너 때문이야. 내가 나한테 소홀했잖아. 라며 책임을 전가하려 한다면 그 미끼를 물지 마십시오. 대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나중에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 우리가 이야기해야 할 가장 중요한 주제는 바로 이 행동 그 자체입니다. 당신의 이런 침착하고 논리적인 모습, 그들이 통제할 수 없는 단단한 모습을 보는 순간 나르시시스트는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당신의 감정적인 반응을 연료로 삼아 움직이는데 그 연료 공급이 끊겨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 혼란에 빠지고 결국 그 상황을 회피하기 위해 자리를 떠나버릴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가 자리를 박차고 나간다면 그것이 바로 당신의 첫 번째 승리입니다. 당신의 약점을 잡지 못해 도망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몇 시간이든 며칠이든 그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당신에게 다시 다가와 대화를 시도할 것입니다. 당신의 상태를 떠보기 위해서죠. 바로 이때가 중요합니다. 당신은 다시 한번 감정의 경계를 굳건히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미처 끝내지 못했던 그 주제에 대해 다시 이야기하며 명확한 경계를 설정해야 합니다. 앞으로 우리 관계에서 이런 일은 절대로 용납될 수 없어 이 과정을 통해 당신은 관계의 주도권을 되찾아오기 시작한 겁니다. 또 다른 상황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그가 사소한 일로 당신에게 소리를 지르거나 당신을 깎아내리며 지배하려 든다고 합시다. 내가 이 일은 이렇게 하라고 몇 번을 말했어. 당신은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어. 와 같은 모욕적인 말을 퍼부을 때 함께 소리를 지르거나 변명하는 대신 단호하고 차분하게 딱 한 문장만 말하십시오. 저는 이런 어조로는 대화를 이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 감정이 서로 진정되면 그때 다시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 자리를 피하십시오. 이 한마디는 작지만 강력한 경계선입니다. 물론 수십 년간 당신에게 허용되어 왔던 행동이 단 한 번의 말로 바뀌지는 않을 겁니다. 그는 계속해서 당신의 경계를 시험하려 들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일관되게 이 태도를 유지한다면 그는 서서히 깨닫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예전의 방식으로는 당신을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말이죠. 이 모든 과정의 핵심은 당신이 더 이상 그들의 감정 게임에 참여하지 않는 것입니다. 당신의 침착함과 단호함이 그 어떤 비난과 소리침보다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당신이 변하면 그들이 기댈 수 있는 벽이 사라지고 결국 그들 스스로 자신의 내면을 돌아볼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이 변화할 수 있는 유일한 시작점입니다.
당신은 약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모든 고통을 감내하며 해답을 찾고 있는 당신이야말로 누구보다 강한 사람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